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딸을 키우는 아빠, 딸파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이시거나 혹은 1학년, 2학년, 저학년의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는 우리 아이가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아마 이러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겨울방학을 통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학부모님들이 하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학 전에 한글을 완벽하게 떼고 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가 국어, 수학 뿐만 아니라 일기쓰기,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등의 활동을 하기에 꼭 한글을 다 떼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당연히 한글을 떼고 가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글을 반드시 꼭 완벽하게 떼고 가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글 책임교육 운영 계획에 따르면 1학년 1학기에는 관행적 쓰기인 일기쓰기,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가 지양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1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쓰기 활동을 가급적이면 진행하지 않으시는데요. 혹시라도 진행한다 하시더라도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핀잔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에 대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부러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한글을 떼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필요 이상으로 조바심 내지 마세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이제 다 키운 것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혼자서도 잘하고 스스로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닥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갈 수 있겠어? 너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줘 라는 말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 자아 효능감들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아이의 인생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만약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조력자의 역할로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님들께서 모든 걸 다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 중 하나는 자립심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투약을 필요로 할 때는 투약 의뢰서와 함께 약을 보내면 선생님들께서 투약을 도와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는 투약 의뢰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약을 챙겨와서 아이가 스스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약은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약과 같이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투약의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모님들께서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투약을 필요로 하니 투약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선생님 저 투약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립심이 생기고 선생님께서도 아이에게 투약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까먹지 않고 그 즉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준비물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학교는 옛날과 달리 준비물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준비물마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도와주신다면 아이는 정말 학교에 왔다 갔다만 하게 됩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아이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이 더욱이 짧아지고 학교에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사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선생님들을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서 맞이하고 교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많이 적은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가끔씩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재밌었어?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시곤 하실 텐데요. 그러다가 보면 가끔 선생님이 왜 우리 애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이거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바로 연락을 하신다거나 아이에게 선생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신다면 학교에 정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가 없는 공간에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으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학교 생활에서 아이의 협력자이자 조력자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아이의 협력자이자 조력자입니다. 협력자와 조력자 그 둘이 만약 신뢰관계를 잃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기댈 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때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마 최근에 예비 소집일을 다녀오시면서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한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이것만은 꼭 하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